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2월 회계관리 2급 기출문제, 우리 회계 원리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의견으로 가장 올바른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나왔네요. 자, 철수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표시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죠. 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동일 거래처 채권 채무 잔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순액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채권이나 채무 같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항목은 우리가 총액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총액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우선 얘는 틀렸다. 만약에 이제 순액으로 보여주는 경우에는 이제 동일거래소 채권 채무 잔액을 동시에 결제하려는, 동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동시에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얘기가 미리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채권과 당신 채무를 상계합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면 이제 순액으로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기본적으로는 총액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자, 그다음 자본거래에 의한 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죠. 그다음 영업활동에 의한 잉여금, 이익잉여금이고요. 자, 합산해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잉여금 구분 표시였죠. 자, 잉여금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영수도 틀렸고요. 자, 순위 보니까 기준계상한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으로 그대로,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자, 우리 비망계정, 그 다음에 미결산 항목은 표시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도 틀렸죠. 자, 그럼 맞는 거 지금 철수밖에 없으니까 정답 1번 철수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봅니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적절히 분류하여 일정 체계하에 구분 표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자, 자산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분류해서 일정 체계하에 구분 표시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보니까 자, 현금, 보통예금에서 이제 자산 쪽 차변에 항목이 나왔고요. 대변에 보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인데, 자, 가하고 자본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본금 밑으로는 자본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 위에 있는 건 부채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부채인 걸 찾아봐야 되는데 매출 채권은 자산이고 선급금도 자산이고 선수금 부채 자기 주식은 자본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부채에 해당하는 거 3번 선수금밖에 없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손익계산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수익하고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건 손익하고 이제 수익과 비용이니까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에 해당하고요. 선소수익 부채에 해당하고요. 배당금 수익이 수익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4번 배당금 수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시산표를 작성하고 정산표를 작성하고 가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 정산표를 작성하고 나면은 계정을 마감해 주셔야죠. 자, 그래서 계정을 마감한다. 1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최초의 분계점 작성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 자, 우리가 분계장을 작성하고 전기를 하면
총계정원장을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절차라 그랬죠. 그래서 시산표를 먼저 작성하고 부터는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재고조사표 작성하는 거는 시산표, 정산표 작성하는 그 사이에 이제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산표를 작성을 최초에 해 놓은 다음에 그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것들을 고치는 게 이제 정산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력돼 있지 않다면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서 정산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요 사이에 이제 재고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도 이제 교재마다 또 써 있는 내용이 다르고 또 문제마다 또 써 있는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최초에 거래를 인식한 다음에 분계하고 분계장 작성하고 전기하고 총계정원장 작성하고 그다음 결산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순서를 다르게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생략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최초에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 분계하고 정산표 작성하고 계정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가 최종 산출물로 나온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다른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시는데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4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일의 임대료 수익 계정별 원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계정별 원장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제가 요거 T 계정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양쪽에 가상의 선을 긋자 그랬어요. 자, 여기도 가상의 선을 긋는 겁니다. 그 다음 선수 수익을 양쪽에 떨어뜨려 주면 된다. 자, 날짜 빠른 거 먼저. 자, 여기다 적을까요? 10월 1일에 자, 차변이 현금이죠. 6만 원.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으로 6만 원을 잡아놨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보니까 선수 수익을 15,000원 없애면서 이걸 우리가 임대료로 15,000원을 잡았다라고 분계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볼까요? 자, 회사 1개월분 임대료로 5,000원이며 라고 했어요. 우선 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는데 이게 1년치라면 뭐 한 달에 5,000원이 될 수는 있겠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니까 3개월이죠. 자, 그래서 15,000원만큼 임대료로 잡았으니까 한 달에 5,000원이 맞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단기기간 귀속분은 15,000원이다. 네, 임대료 15,000원 해놨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회사 임대료는 실현주의 요건에 따라 자, 수익을 인식할 때 실현주의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에 45,000원이 아니라 15,000원으로 인식을 해야죠.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회사는 최초 수익 계정을 이용해 회계 처리하였고 최초에 선수 수익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회사의 선수 수익은 차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6만 원이 아니라 자, 지금 6만 원에서 15,000원이 차감됐기 때문에 45,000원으로 인식돼야 하겠죠. 정답은 여기서 1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의 다음 자리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중에 자본거래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보니까 밑에 표가 나와 있고 손익계산서도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얘 먼저 구할 수 있죠. 먼저 보니까 1000에서 얼마를 빼야 300이냐? 리을은 700이다. 이렇게 먼저 구해 놓으실 수 있고 자, 재무상태표 두 개를 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전기말 단기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초 거를 이렇게 900에 니은에 600. 자, 니은은 그러면 300 이렇게 하고 바로 구해 주시면 되고 자, 단기말 것도 재무상태표를 그려 보면은 자, 단기말은 기역 그다음에 400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인데 요 300원이 여기로 가서 붙을 거죠. 그럼 디귿은 900원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둘 합친 게 기역은 1,300원이 나와야 됩니다. 1,300, 300, 900, 700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1,300, 300, 그 다음에 900, 700. 자, 2번에 있죠?
자, 2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봅니다. 다음 중 현금과 부족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결산일현재 원인 파악이 불가능하면 적절한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대체한다. 네, 현금과 부족 계정은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면 또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대체해서 처리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과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장의 오류, 도난, 분실 등이 있습니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3번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용한 소액현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이다. 자, 소액현금은 우리가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도 되고요. 혹은 전도금이라 그랬죠. 우리 교재에서 체크했던 내용인데 소액현금이나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봅니다. 자, 3일에 X 1년 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5만 원이고요. 이 중에 대손 추산액은 2,500원이다. 자, X 0년 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1,500원이었고 부도로 실제 500원의 대손이 발생했다고 할 때 X 1년 말 결산 시점에 3일의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얼마인가? 자, X 1년 말 기준으로 2,500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X 0년도에 1,500원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500원만큼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 남아 있는 건데 얘를 2,500원으로 되게 해라. 이거죠. 그러면 얼마가 1,500원이 추가가 돼야 된다. 자, 1,500원 추가하는 건 2번에 분계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푸는 형식이 T계정을 이용하는 거죠. 자, T계정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면 자, 우리 T계정에서 대손 충당금 자,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나오고 기말이 차변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손 발생액이 마찬가지 차변에 나오고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 대변에 나옵니다. 자, 기초가 1,500원이었고요. 대손 발생한 게 500원이랬어요. 기말이 2,500원이 돼야 되고요. 그럼 대손 상각비로 처리될 거는 1,500원이구나 라고 T계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다음과 같은 성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상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채무증권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억에서 단기매매 증권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 밑에 보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도 아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다.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도 아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위에 거는 제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하긴 했는데 우선 밑에 니은디귿에서 만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가기로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2번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다음 10번 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개별법은 특수기기 주문제작같이 재고자산 종류가 적고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는 매출원가 결정을 기말 시점까지 미루지 않고 그렇죠. 뭐 매입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맞고요.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당의 매출원가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돼야죠. 3번 틀렸고요. 그다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선입선출법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적게 계산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거는 풀려도 요 4번 때문에 좀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10, 11, 12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물건 사오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거고, 선, 이, 총, 후예요.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렇게 해서 선이총후라고 앞글자 따서 얘기를 하는데, 평균법은 사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우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두 개만 비교한다 치고, 자, 그 다음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개를 판다고 하면 선입선출은 요 위에 거 두 개 팔겠죠? 21원. 후입선출은 요 밑에 거 두 개 팔겠죠? 23원. 부등호 방향이 어디가 큽니까? 후입선출이 큽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동평균, 총평균이 있는 애들도 선입선출보단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적용한 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적다. 그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들보다 매출원가가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다른 형식으로 문제를 내면 기말재고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입선출은 위에 거 두 개 팔았으니까 12원 남고, 후입선출은 10원 남겠죠? 그러면 여기는 또 선입선출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요 틀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틀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다음은 3일의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3일이 결산 시 인식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네요. 자, 감모 손실이랬으니까 수량의 감소를 따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200개가 195개로 됐어요. 그럼 5개가 없어졌고요. 개당 우리 취득한 거 2,200원에 취득을 해왔대요. 그럼 11,000원이죠. 자, 감모 손실 그러면 2번 11,000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X1년 12월 1일 아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3일에 X1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330만원, 부가세 30만원 포함해서 6개월 상환 조건 어음으로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에 분계를 해보라는 거죠. 자, 상품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이고요. 자, 300만 원을 인식해 줄 겁니다. 자, 330만 원에서 30만 원이 세금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세금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30만 원 얘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6개월 상환 조건 어음이면 1년을 넘어가지 않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자, 받을 어음은 330만 원 그대로 들어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 예수금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아마도 예수금으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바꿔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금으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매출 300에 예수금 3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2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 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받을 어음이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면 매출 채권이냐라는 건데, 얘도 이제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정확하게는 2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분류 및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토지 등 건물의 부동산은 항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항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면은 유형자산이 맞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투자하려고 샀다라고 하면은 투자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좀 걸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일종의 가계종 성격으로 항상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맞는 걸로 봐야 되겠고요. 유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일치하지 않죠. 우리 취득원가와 대상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인데,
잔존 가치가 있다면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다음 동종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동종재산 내용연수는 항상 동일하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연수는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 5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아니야 10년은 타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용연수가 둘이 다르게 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는 회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으로 정답 골라주시고,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3일에 X1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에 구입했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해당 차량 운반구를 X3년 7월 1일에 1,300만 원에 처분한 경우 차량 운반구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당사는 월하에 생각한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X1년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 없고요.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럼 1년에 감가상각을 400만 원씩 하는 거죠. 자, X1년 400만 원. X2년에도 400만 원을 상각을 할 거고요. X3년에는 200만 원을 상각을 할 건데 얘는 1년치 400만 원에 12개월 중에 6개월 이렇게 들어가서 200만 원을 상각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지금까지 상각이 1,000만 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재무상태표를 그리면 되죠. 자, 차량 운반구가 2천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애를 지금 얼마에 처분한다? 1,300에 처분한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것만큼 더 받고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분 이익은 300만 원. 3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지금까지 얼마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재산과 관련해 가장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무형재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네, 무형재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은 뭐 이제 경상개발비나 아니면 연구비나 이런 것들로 처리가 되지만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나 아니면 다른 무형재산으로 대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경상개발비는 상각 대상인 무형재산이다. 이제 무형재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경상개발비로 간댔으니까 얘는 틀린 걸로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등이 무형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권 중에서 내부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재산이 인식할 수가 없다. 네, 내부 창출 영업권 인정 안 한다 그랬죠. 희경이만 틀렸네요. 정답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다음은 3일에 현금 관련 거래를 붕괴한 것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장부금액이 70만 원짜리인 단기매매증권을 90만 원에 처분했다. 70만 원 없어지고 90만 원에 받았고 처분이익 20만 원 맞죠? 자, 그다음에 장부금액 20만 원짜리인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처분했다. 자, 취득금액 30만 원이면 기계장치 30에 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왔네요. 2번 틀렸죠. 장부금액을 20만 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30만 원에서 10만 원이 차감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계장치 30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이 먼저 쓰여진 상태에서 분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누계액이 없는 상태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이 여기서는 이러면 10만 원으로 바뀌면서 분기가 완성이 돼야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답으로 체크해 놓고요. 자, 3번에 현금 20만 원 지급하고 대변에 나왔고요. 자기 주식 취득했다 차변에 잘 들어왔고요.
자, 4번에 액면금액 1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사채가 100만 원짜리 액면금액을 갖고 있으면 대변에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우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95만 원 받았다. 쓰고 나머지는 덜 받았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 맞는 내용이죠. 정답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유형자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에 해당한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요.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 차용증서에 의해 금전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는 차입금이고요. 맞고요. 자, 다음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외상매입금.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니까 외상매입금이 맞죠. 자, 다음 4번의 선수수익, 먼저 받은 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부채 계정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수수익은 수익을 먼저 받기로 했을 때이고요. 자, 우리가 상품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3일에 시산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네요. 자, 상품은 50만 원 외상 매입하였으나, 자, 그러면 상품 5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수표 발행해서 지급한 걸로 기입했다. 그 상품 50만 원인 건 동일한데요. 여기를 이제 수표 발행했다 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지금 처리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걸로 바꿔라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당좌 예금을 50만 원만큼 없애 주시면서 자, 외상 매입금을 새로 50만 원을 설정하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똑같이 나와 있는 분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정답 1번에 있죠. 자, 1번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처리와 가장 관련 있는 회계 원칙은 무엇인가? 자, 유형계산은 실제 취득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제적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합니다. 퇴직급여는 매 회계연도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면서 인식한다. 자, 뭐 여기에 지금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 기간의 비용을 귀속시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그랬죠. 정답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봅니다. 다음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계에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만기가 3년이고요. 시장이자 12, 액면이자 10%입니다.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맡기는데 자, 사채는 액면이자로 10만 원을 준다. 근데 은행에 맡기면 12만 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채를 취득해서 10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12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제 12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사채는 시장에 풀려 있어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하지를 않을 겁니다.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죠. 이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는 사채가 나오면서 차변에 현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 돼요. 자, 차변 걸 물어봤으니까요. 2번 현금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